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특위를 발족을 했답니다. 여론조사 특위를 발족을 했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 아시아투데이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40% 나온 여론조사 기관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실제 사무실 존재합니다. 구로구에. 제가 그 주소도 알고 있고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선관위에서 등록 받아줄 때 다 서류로 다 접수를 하고 전부 확인합니다. 직원이 몇 명인지, 월급은 얼마씩 주고 있는지, 임대하고 있는지 다 확인하고 나서 선관위 등록을 하거든요. 선관위 등록업체입니다. 근데 뭐 민주당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겁박을 하는 겁니다. 겁박을 하는 거고, 이게 무익한 게, 아니 이 조사가 이 회사 하나에서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겁박을 위해서라도, 여론조사 기관을 겁박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여론조사 기관을 방문 조사하겠답니다. 이게 보십시오. 민주당 안에 그 비상설 특별위원회, 이게 이제 최고위원회의 의결안건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발족을 시킵니다. 위원장은 위성곤, 그리고 검증단장은 이연희, 충북 청주시 흥덕구죠. 그리고 김영환, 고양시죠. 이강일, 청주 상당, 황정아. 자, 이 사람들로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및 조작 관련 적극 대응인데요. 최소한 코프라는 여론조사 왜곡 및 조작에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제외조사, 언론사 의뢰 등이죠. 이런 것도 집중 검토를 뭐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걸 비상설 특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조작 사례 발견 시 여심의 이의 신청, 브리핑 등 즉각 대응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 위원장 이하 위원들로 돼 있는 사람 중에서 여론조사와 관계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요. 없는데 잘 하시려나? 뭐 여론조사 꽃은 안 가겠죠. 꽃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겁박한다고 해서 여론조사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런 바보같이 소모적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딱 그거예요. 독재자가 한 명 있으면 사람들은 그 독재자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한 부대에 대대라고 칩시다. 대대에 2,000명의 장병과 그 장교들이 있는데, 그 장교들이 그 중에서 한 30-40명 있다고 해요. 30-40명의 장교들이 사병의 눈치를 볼까요? 대대장의 눈치를 볼까요? 독재적인 대대장이 있을수록 대대장의 눈치만 봅니다. 나머지 사병들 2,000명은 관심 없습니다. 혹시 민주당도 그런 건 아닐까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당대표의 눈치만 보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제 심증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건 것 같은데, SBS에서 며칠 전에 보도됐던 거죠. 여론 대응팀을 만들자. 여론 대응팀을, 정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원래 여론에 대응하는 조직인데 굳이 여론 대응팀을 만든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저 사무총장인데, 김윤덕 사무총장인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김윤덕 사무총장 주재로 비공개 당무 집행회의를 열어가지고 소속 의원실, 민주당 소속 의원실 169개 의원실이겠죠? 3명씩 팀을 꾸린답니다. 보좌진 중에서 1명, 그 지방의회 시의원이가 구의원이겠죠? 구의원 2명 해가지고 의원실별로 3명으로 일단 꾸려보자. 그래가지고 당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하거나 SNS 좋아요를 누르게 한답니다. 이게 여론 조작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송가역 아닌가요? 송가역? 이게 공당이나 돼가지고 정당이 이게
아무리 비공개 회의라지만 회의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야, 당 소속 의원 170명과 보좌진 1,700명이 댓글 하나씩만 달아도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여론이 그렇게 해서 움직여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댓글 여론이 잠깐 좋아진다고 해서 여론이 좋아집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론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무서워서 지금 저러고 있다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 이상 저걸로 여론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하도 서슬이 펄으니까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사무총장이야 당직자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의미한 짓들을 왜 하는 걸까요? 두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겁박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실과 지방의원을 동원해 가지고 댓글 분대를 조직하거나 두 개 다 여론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론은 국민들의 생각이 여론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국민들이 본인을 보는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의 행동이 바뀌면 되잖아요. 본인의 입장이 바뀌고 본인의 행동이 바뀌면 되는데 민주당의 행태가 바뀌면 되는 거죠. 행동이나 행태나 생각이 바뀔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숫자가 잘 나오게 만들려고 손가락을 동원하자? 의원실 직원이 댓글 달려고 간 겁니까? 아니 서울시 영등포 구의원이 SNS 댓글 다는 사람입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생각으로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건 정말 당난 거칠입니다. 여론을 호도하겠죠. 그것도 실패하겠지만 그렇게 봐야 소용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겁박 정말 무익합니다. 무용합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지 어떻게 했는지 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뜨잖아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면 설문이 제대로 됐는지 설문 기획뿐만 아니라 조사 개요 기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 뜹니다. 그거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최악의 것들은 알아서 선관위가 걸릅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현장 검증 가겠다고 여론조사기관에 국회의원들이 대여섯 명이 떡 가면 겁먹겠죠. 귀찮은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겠죠. 그럼 그 여론조사기관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위축될 것 같은데. 나 더러워서 정치 여론조사는 안 해.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론조사기관이라는 게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좀 굵직한 여론조사기관들은 주된 수입원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 여론조사는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전체 여론조사의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수입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업 여론조사, 기업 여론조사하고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라든지 공공기관 여론조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정치 여론조사는 왜 하느냐? 정치 여론조사는 자기들 인지도 관리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나올 때마다 정치권이 찾아가가지고 항의 방문하고 막 뒤져싸고 그러면 하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정치 여론조사 들어오서 안 할래 그럴 것 같은데요. 건드릴 걸 건드려야죠.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해가지고 여론이 잘못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증명 다 됐잖아요. 민주당이 잘못해가지고 여론 잘못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짓, 댓글 작업을 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을 족치를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여론이 그렇게 나온 근본 이유인 이재명 대표 정신 차리게 만들 생각, 그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또 리얼미터도 이제 겁박하러 가나요? 리얼미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46.5, 민주당 39.0입니다. 어떻게 할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자,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버렸으니 이제 리얼미터도 항의 방문합니까? 뭐 지난주에 봤던 숫자와 똑같은 건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서 더 황당한 결과도 있습니다. 황당하다기보다는 뭐 놀랍죠.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인데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더 좋으냐, 차기 집권 민주당이 더 좋으냐, 차기 집권을 누가 해야 되냐인데 놀랍게도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호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요, 계엄령이 선포됐던 12월 4주차 때 60%대 30%였는데 이게 뒤집혀버린 겁니다. 이걸 어떡하죠?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 작업한 겁니까? 이게 훨씬 심각한 여론조사 결과니까 이 기관도 민주당 겁박으러 갑니까?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보다 계엄령의 근본 원인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대한 여론이 48.6%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인데 더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서울 수도권은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대전, 세종, 충청 및 광주 아니구나. 그 서울, 경기 그리고 부울경 등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집권 여당에 의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여론이 그냥 하루 이틀의 여론이 아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작은 한두 곳의 여론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민주당도 알아야 하고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국민의힘 쪽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론은 그래서 윤석열이 옳았고 국민의힘이 옳았고 그런 여론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겠죠. 그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도의 상당수가 지금 이쪽 여론으로 들어와 있는 이유는 차마 이재명은 너무해서 얘 보고 차기 정권을 잡으라고 놔둘 수는 없겠다라는 여론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도나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스윙층에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여론을 계속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대권에 출마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중도 여론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특히 중도나 스윙층들이 여당을 찍을 수도 있고 야당을 찍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치 집단을 지지했던 자기 표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분들이 하는 생각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맹목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을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이 미래인가에 대해서.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둘 다를 싸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흘려보내야 할 과거 정치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독단적인 정치 그만두고 이제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는 정치 하자라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좌판이 우판이 가를 게 아니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서로 싸움만 할 게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정치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일이 쉽겠습니까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